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입주입니다. 10월 들어와서 첫 번째 점프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측정 시스템 분석,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SA 측정 시스템 분석의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개요와 측정 시스템 분석이 포함된 통계적 분석의 큰 영역인 SP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프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측정 시스템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AIAG 방법에 따른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과 그 다음 EMP 방법을 활용한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이지의 개척기의 바이어스, 그리고 선형성, 안정성을 어떻게 점프를 이용해서 확인 체크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애트리뷰트 개수형,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인 애트리뷰트 게이지 차트, 그리고 변동성 차트 및 점프를 활용한 측정 시스템 분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웨비나를 진행하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냥 저는 점프코리아 1팀에서 시스템즈 엔지니어 역할을 맡고 있는 신익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에 이런 책도 하나 썼었고, 지금 네이버에서 점프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통계를 이용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SPC 또는 SQC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SQC 통계적 공정 관리, SQC 통계적 품질 관리하고 SPC 통계적 품질 공정 관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은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냥 같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적 공정 관리, 데이터의 선포를 측정하는 통계적 공정 관리는 흔히 3대 영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프로세스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 변동이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우리가 관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변동, 데이터의 변동을 표준 또는 주어진 기준 스펙 대비했을 때 그 프로세스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공정능력 분석,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나 컨트롤 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현상으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측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측정은 우리가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측정자, 어떤 측정 방법, 측정의 표준 등등. 그래서 이러한 측정을 하기 위한 요소들, 특히 측정자나 측정 장비들의 측정 능력을 따져보는 것을 measurement capability 또는 다른 말로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PC의 3대 영역 중에서 이 공정 능력 분석과 관리도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그냥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 또는 게이지 RNR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프로세스의 측정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만의 고유한 방법을 쓰는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글로벌하게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협회라고 할 수 있는 AIAG에서 1990년에 만든 MSA 방법, 측정 시스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으로 MSA라는 게 있고, 그것이 최근에 이제 2010년도에 개정 사판이 나와서 많은 회사들이 이 MSA4 기준에 따라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 또는 과거의 식시그마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메저먼트 캐파빌리티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그 2012년에 그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공식 발표한 ISO 2254-7번이라는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이 방법에 기초로 해서 독일 자동차 협회인 VD에서 만든 측정 시스템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독일 자동차 3사하고 아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VDA5 방법론을 근거로 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독일의 자동차 바이어들과 아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도널드 휠러라는 분이 만든 EMP, Evaluating Measurement Process라는 측정 시스템 능력 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점프에서 탑재된 두 가지 방법, MSA4 방법과 MSA 방법과 그 다음에 EMP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의 메뉴 기준으로는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Analyze Quality Process 밑에 Measurement System Analysis 하에서 우리가 그 AIH에 의한 방법과 EMP 방법에 의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Analyze Quality Process Variability Attribute Gauge라는 차트에서 변동성 차트 및 게이지 바이어스 및 선형성 같은 걸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측정 시스템 분석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뭐 이런 이런 표를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가 관측되는 프로세스의 변동은 크게 실제 프로세스의 변동과 측정에 의한 변동, 측정 에러와 관련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주로 따지는 것은 측정자 변동과 그 측정자를 제외한 측정기 변동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것들은 측정자와 관련되는 재현성과 반복성, 그리고 측정기와 관련된 정확성, 안정성, 선형성 이렇게 5가지의 측정 시스템 3포에 대해서 주로 아마 들었을 거고, 오늘은 재현성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현성은 영어로는 reproducibility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2명 이상의 측정자가 동일한 측정 시스템, 동일한 측정기나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해서 발생하는 측정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측정자 간의 오퍼레이터 간의 차이를 판단하는 개념을 재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성은 동일한 측정 시스템, 그러니까 동일한 측정이나 동일한 대상을 2회 이상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그 반복에 따라서 얼마만큼 산포가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을 우리가 반복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뭐 주로 말씀드릴 게 이론적인 점은 아니고 측정 시스템에 관련된 점프의 활용 방법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활용 방법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었는데 측정 시스템과 관련되는 점프의 메뉴는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보면 이 Quality and Process가 SPC와 관련되는 메뉴들이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도 컨트롤 차트, 그 다음에 AIAG 방법과 EMP 방법을 가지고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Measurement System Analysis, 그 다음에 변동성 차트 내지는 개수형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Attribute Gauge 차트, 이 두 가지가 MSA를 하는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는 점프의 두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흔히
게이지 RNI라고 불리우는 AIAG 방법에 의한 측정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드레인 점프 저널 파일 중에서 여기 AIAG라는 요 아웃라인을 열어서 여기 wafer.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데이터를 보면 여기 2.15 버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데이터 탭을 히스토그램을 클릭을 해보면 측정자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웨이퍼가 6개, 그러니까 부품이 6개죠. 6개고 그리고 2번씩 반복해서 오퍼레이터 3, 웨이퍼 6, 그 다음에 2의 반복해서 36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IAG 방법에 의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서 Measurement System Analysis 들어가서 Y를 선택하고 Y는 측정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품 넘버, 요거는 웨이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X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점프에서 제공하는 MS의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은 EMP하고 게이지 RNI, 게이지 RNI라고 된 게 AIAG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게이지 RNI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타입은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그 효과를 어디까지 추정할 거냐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교작용까지 추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크로스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하면 지금 하나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 빠뜨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게이지 RNI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펙 대비 측정 시스템의 산포가 어느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스펙을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점프로 하시는 경우에는 Y에서 칼럼 프로퍼티 눌러서 스펙 리미트를 눌러가지고 여기 스펙을 미리 넣어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고요. 지금은 LSL 70, USL 76이라는 스펙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스펙이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 라인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뜨는 베리에블의 차트를 보시면 Y 값과 그 다음에 Y 값의 편차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먼저 보면은 ABC 세 사람 간의 부품 웨이퍼 6개 간의 측정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점으로 된 두 개는 실제 측정 값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평균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요 수직선의 길이가 일종의 반복 측정에 따른 산포의 크기 이런 것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웨이퍼에 따라서 또는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여기 측정 산포가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 베리애빌리티 게이지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셀의 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룹의 민, 그랜드 민을 우리가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추가시켜야 될 때는 빨간색 삼각형을 마우스 클릭을 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눌러보면 서브 메뉴가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렉트 셀 민, 그룹 민, 그랜드 민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별 그룹의 평균과 전체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측정자 또는 부품 간의 산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조금 더 쉽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측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특히 AIAG 방법에 따라서 다른 측정 시스템 산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베리애빌리티 게이지 왼쪽에 파란색 역삼각형을 누르고 저기 밑에 보면 게이지 스타디라고 있습니다. 게이지 스타디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지 RNI 플롯에 보면 민 플롯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 플롯,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이지 RNI
메뉴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세 개를 눌러야 되니까 아까 가르쳐 드린 것처럼 Alt 키를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빨간색 삼각형 누르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여기 민 플롯,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플롯, 그다음에 게이지 아레나 차트 요거를 같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그 퍼센트 톨러런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점프가 미리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OK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그 민 플롯을 보면 측정자에 따라서 평균 플롯, 그 다음에 웨이퍼에 따라서 플롯, 그 다음에 그 웨이퍼와 측정자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살펴보면 우리가 웨이퍼 6개에 따라서 측정자 3사람의 측정 결과의 패턴이 이렇게 동일하다면 우리가 인텍션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세상 간에 이렇게 동일한 그래프 패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자와 부품 간에는 그 인텍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그 AIAG 방법을 이용해서 그 게이지 R&R 스타디라고 불리는 측정 시스템 분석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측정 시스템 적합도를 판단하는 게 요런 이제 그 분석 결과 아마 다른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이런 분석 결과가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눠드린 PDF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AIAG가 이 게이지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측정 시스템의 그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퍼센트 R&R. 그래서 흔히 퍼센트 스타디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퍼센트 R&R이 있죠. 그래서 보통 10% 미만이면 즉 전체 토탈 베리에이션 전체 변동에서 측정 시스템으로 인한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면 뭐 양호, 그다음 30% 이하면 상대적 양호, 그 컨디셔널 어프로브 이렇게 얘기하죠. 30% 이상이면 이 측정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차 대비, 스펙 대비해서 판단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퍼센트 톨러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측정 시스템의 그 분해는 그러니까 측정 시스템이 얼마큼 정밀하게 우리가 그 측정 시스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별 범주의 수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게이지 R&R 방법을 이용한 측정 시스템 샘플을 판단하는데, 방금 했던 점프의 결과를 보면 결과와 여기 이제 그 평가 지표를 서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여기 그 퍼센트 게이지 R&R 61%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퍼센트 R&R, 퍼센트 스타디 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동에서 측정 시스템에 의한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61% 게이지 R&R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건 표준 편차 기준이고, 그 다음에 분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38%가 이렇게 되겠죠. 38%가 되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디스트린트 카테고리가 분해능이 됩니다. 그 구별 범주의 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측정 시스템의 정밀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톨러런스 같은 경우는 점프에서는 여기 프리시전 나누기 톨러런스 레이시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계산되는 R&R 나누기 스펙에서 공차 대비 측정 시스템의 산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측정 시스템의 산포는 8.2고, 그다음에 USL-LS를 있는 톨러런스는 6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은 상당히 이제 그 측정 시스템의 능력이 현재의 프로세스를 제가 읽어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wofactorcrossed.jmp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측정 결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세 사람, 그 다음에 부품은 10개에 대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10개의 부품에 대해서 3회 반복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AIG 방법에 의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Analyze, Quality and Process, Measurement System Analysis 들어가서 측정 값을 Y로 선택하고 Operate를 X, 그 다음에 Part를 Part Sample IT, 그 다음에 Gauge 하나, Cost, 그 다음에 OK 하면 아까처럼 그 측정자 3명에 따라서 그 평균값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 신디라는 사람과 톰이라는 사람은 반복 측정에 따른 선포가 작은데, 중간에 있는 조지라는 사람은 그 반복 측정에 따른 선포가 이 길이가 반복 측정에 의한 선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측정 시 능력이 반복 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요 베리어빌리티 게이지 밑에 여러 가지 서브메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보던 게 게이지 RL 스타트인데, 요거만 보면 지금 스펙이 없기 때문에 퍼센트 톨러런스를 생략하고 OK를 누르면 하단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리피트빌리티 재현성 반복성이 10.31이고 재현성이 14%, 합쳐서 24.79%의 분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EMP 방법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에서는 AIAG에 따른 MSA 방법을 말고 EMP 방법을 이용한 MSA 방법을 좀 추천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여기 조금 더 정교하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AIAG 방법에서 했던 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하게 한번 그 EMP 방법에 의해서 한번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봤던 아까 그 데이터입니다. 3명의 측정자가 6개의 웨이퍼 부품에 대해서 2회씩 반복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EMP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Measurement System Analysis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Y를 측정값, 웨이퍼를 Sample IT, Operator X로 선택을 하고, MSA 메시지에서 EMP, 그리고 그 선포를 개선한 타입을 관리자처럼 이제 레인지를 할 거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할 건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됩니다. 어쨌든 보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 모델 타입도 아까 동일하게 크로스드를 한번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그 AIAG 방법하고 나오는 그래프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에버리지 차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측정 결과 평균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차트를 보시면 세 사람의 각 부품 간의 측정 결과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우리 관리도에서 보는 관리도입니다. X바 R,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X바 표준 편차 관리도, X바 시그마 관리도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매저먼트 시스템 어널리시스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빨간색 삼각기 눌러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lt 키를 누르고 다 살펴보겠습니다. 패러렐리즘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되는데요. 아까 여기 두 개 에버리지 차트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차트는 살펴봤고, 그 다음에 뜨는 게 여기 패러렐리즘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방법에서 봤던 것에 비교하면
프레이트하고 부품 간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라인의 패턴이 동일한 변경일수록 인터랙션이 없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MP 방법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EMP result,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어떤 그 특정 시스템의 분석 능력을 EMP 방법에서는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1등급, 퍼스트 클래스, 2등급, 3등급, 4등급.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등급으로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시스템이 아주 베스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effective resolution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로 정리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EMP 리절트라는 결과에서 보면은 여기 테스트, 리테스트, 에러, 그 다음 몇 가지 이렇게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스트, 리테스트는 테스트, 리테스트니까 반복 측정에 따른 산포를 계산한 그 결과가 됩니다. 결과가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유도가 있고, 세 번째에 있는 probable error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값에 대한 메디안 에러, 메디안 산포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규 분포가 있을 경우에 정규 분포의 가운데 50%는 평균으로부터 0.675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요 probable error는 0.675 곱하기 테스트, 리테스트 에러, 여기서 계산된 테스트, 리테스트 에러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EMP 방법에서 종합적으로 측정 시스템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ICC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ICC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기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EMP 방법에서 측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부품 변동 나누기 총 변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총 변동은 부품 변동 더하기 측정 오차니까 부품 변동 나누기 부품 변동 더하기 측정 오차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ICC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총 변동에서 부품의 변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측정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ICC 값이 클수록 그 측정 시스템의 능력이 뛰어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 ICC 값이 있고, ICC 값 기준으로 ICC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은 이렇게 1등급,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분석 결과는 ICC 값이 0.6에서 0.7 정도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2등급, 세컨드 클래스에 해당되는 측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펙티브 레졸루션, 분해 능력에 관련되는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probable error가 있고, 그 다음에 probable error를 기준으로 probable error 곱하기 0.2, 그 다음에 곱하기 2.2를 사이에서 있을 경우에 측정 시스템의 분해능이 괜찮다고 EMP 방법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0.2 곱하기 그 다음에 2.2 곱하기에는 요 값보다 작으면 소수점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측정 시스템 정밀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를 들면 0.001로만 측정해도 되는데 0.00001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정밀하게 측정돼야 하면은 우리가 그 작업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시스템이 조금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기 이 값이 2.2보다 더 크다면 그 정밀도가 부족하다, 즉 분해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 여기 보면 smallest effective increment, 그 다음에 largest effective increme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0.17에서 0.1.74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0.0792로 소수점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잡음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조금 더 어드저스트 좀 수정이 좀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가 조금 줄어들 필요가 있다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AIAG 방법에서 본 것처럼 예비 방법도 이렇게 게이지 아레나 리저트라고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 나는 점은 그 조작용 부분을 그 예비 방법에서 이렇게 별도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뽑아주고 지금 왼쪽의 결과를 살펴보면 반복성에 의한 점포는 3.1%고 재현성에 의한 점포는 21.8%인데 여기 인터랙티브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측정자 관련되는 변동 그러니까 사람과 그 반복에 따른 인터랙션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부품에 따른 그 인터랙션이 1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재현성 21%, 그 다음에 재현성이 포함된 인터랙션과 관련되는 비율이 10%, 합치면 거의 30% 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반복성 3.1%보다 되게 10배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 측정 시스템은 사람, 즉 재현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정자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바이어스 컴패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체 평균이 있고 각 측정자의 평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시전 리미트라고 하는데 어퍼 디시전 리미트, 로우 디시전 리미트 사이에 세 사람의 측정자의 평균이 있고 요 안에 있으면 그 재현성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바깥에가 있으면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는 너무 값이 작고 B는 너무 크고 그래서 이 디시전 리미트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현성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리테스트, 에러 컴패리전은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성을 나타냅니다. 반복성을 나타내고 이 값은 그 ABC 세 사람의 반복 측정 값의 범위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범위 평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EMP 방법에서 제공하는 특수한 이제 분석 결과가 있는데 Shift Detection Profiler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 측정 시스템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의 시프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파일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요 지금 그 Y축에 있는 probability warning은 그 공정평균을 모니터하는 우리 관리도가 경고 신호를 보낼 확률 그러니까 관리도를 통해서 디텍션할 수 있는 확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X인자로 보면 서브그룹의 수, 그 다음에 부품 간의 평균치의 시프트, 그 다음에 부품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 팩터, 그러니까 재현성과 관련된 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반복성과 관련된 표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그 관리도상에서 이 공정 평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당연히 그 결과를 보시면 서브그룹 사이즈가 클수록 이것을 디텍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다음 평균치 간의 부품 간의 평균치 시프트 클수록 그다음 산포가 클수록 당연히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높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시스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를 예를 들어서 이런 표준 편차를 여기 그
재현성이고 요 반복성이니까 반복성의 에러를 얼마만큼 그 줄이면 왼쪽으로 가죠. 줄이면 그 공정상에서 이것을 디텍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것을 얼마만큼 여기서 80% 정도의 디텍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반복성 에러가 이만큼이면 어느 정도로 반복성 에러를 줄여야 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시프트 디텍션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 AIAG 방법에 의한 그 판단 지표하고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 나는 것은 교호작용이 EMP 방법에서는 AIAG 방법과 별도로 뽑아 있다는 거, 별도로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AG 방법과 EMP 방법에 의한 측정 시스템 분석 능력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점프를 이용해서 계측기의 바이어스나 선현성 같은 것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는 것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계측기 바이어스, 편익, 그다음에 리니어리티, 스테빌리티 이런 것을 대해서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어스라는 것은 무슨 이제 여기 게이지 바이어스.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thickness라는 그 지표에 대해서 30배 반복 측정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30배 반복 측정했을 때의 30개 데이터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표준과, 그러니까 여기 표준 스탠다드 15 대비했을 때 실제 측정값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고 치우쳐져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게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그 계측기 바이어스를 측정하는 메뉴는 여기 Variability Attribute Gauge 하나 차트가 되고, 여기서 측정값이 Y죠고요. Y고 스탠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X로 런이 들어가고,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바이어스 측정.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가 여기 X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스탠다드 추가하고, 차 타입은 베리어빌리티, 모델 타입은 안정화 타입,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15, 스탠다드 15 값에 대한 30배 반복 측정했는 값의 개별 값이 이렇게 플로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바이어스를 체크하는 메뉴가 어디냐면 여기 베리어빌리티 게이지에서 빨간색 사각을 눌러서 하단에 보면 게이지 스타디에서 여기 보면 바이어스 레포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 바이어스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타나고, 바이어스라는 것은 표준값 15하고 측정값 간의 차이가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의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0.002부터 0.003이니까 신뢰 구간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로 거쳐져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그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이어스 값을 가지고 이 바이어스 값이 0이냐 또는 0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설 검증하고 같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 가설 검증 값은 0.7605잖아요.
그래서 0.670이니까 2차 0. 기준으로 삼는 0.05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 값은 여기 thickness 값에 대해서 원샘플 15를 표준값 15를 기준으로 하는 원샘플 t-테스트 값하고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Analyze Distribution에 대해서 요 thickness 값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값이 15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합니다. 가설 검증하는 방법은 thickness 옆에 왼쪽 바가지 눌러서 평균치가 15라고 볼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니까 테스트 민 여기에 15를 누르고 OK를 하면 여기 지금 15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t-테스트 검정 통계량 값이 0.760 여기랑 똑같죠. 요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이렇게 체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이어스라는 것은 표준값에서 얼마큼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어스를 가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하고 리니어리티, 선형성 개념을 약간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형성은 그 측정값의 전체 범위에 따라서 그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선형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어스 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측정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이어스고, 그 특정값이 아니고 측정값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 바이어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 선형성 리니어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MSA linearity.jmp라는 샘플 데이터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는 반응값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고 거기에서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탠다드가 2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스탠다드 값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 측정 범위에 대해서 측정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방법은 우리가 바이어스 체크할 때 했던 것처럼 Analyze, Quality and Process, Variability, Attribute Gauge 차트 들어가서 Response, Standards, 파트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어스 측정할 때는 이렇게 해서 게이지 스타디에 들어가서 바이어스를 이렇게 측정했죠. 그럼 바이어스 측정을 하면 먼저 바이어스 측정하는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면 바이어스 측정 결과가 각각의 측정 포인트, 스탠다드 대비한 측정 포인트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P-밸류 값이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스탠다드가 2, 8, 10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바이어스 값이 바이어스가 있다,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전체 측정 범위에서 바이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리니어티, 선형성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베리어빌리티 게이지에서 게이지 스타디에서 우리가 바이어스 레포트라고 된 부분의 밑에 있는 리니어티 스타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티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넣어도 되는데 보통 이제 히스토리컬 표준 편차 곱하기 6을 입력해서 살펴보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는 히스토리컬 시그마를 2.5로 가정을 해서 6 곱하기 2.5 해서 15를 입력하겠습니다. 15를 입력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여기 퍼센트 리니어, 아까 봤던 것처럼 스탠다드 값별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제 퍼센트 리니어티를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선형성 판단할 때 여기 퍼센트 리니어티가 10%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10%보다 이상이면 리니어티에 좀 문제가 있다, 선형성이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 이하면 뭐 선정성이 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바이어스가 특정 구간에서의 바이어스에 따른 선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니어리티 계산할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이런 식의 데이터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리니어리티 스택되지 않는 데이터.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리니어리티 unstacked.jl 클릭해 보면 이렇게 표준 값별로 몇 회씩 이렇게 반복 측정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된 포맷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리니어리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일전에 한 두세 분이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데이터를 스택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스택하는 방법은 테이블즈에 스택에 들어가서 이 5개 데이터를 스택을 하고 적당히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스택이 되니까 스택했는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리티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살펴보고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측정 결과가 연속형 데이터가 아니고 범주형 데이터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ass or fail,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다음에 어떤 등급이라든지 등수로 나오는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형이나 명목형 데이터를 가지면 측정 결과가 우리가 일반적인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으로는 측정 시스템 분석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가질 경우에 어떻게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느냐, 이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기 attribute gauge.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여기 이 데이터는 여기 스탠다드 값을 보면 1, 0 이런 두 가지 합격, 불합격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A, B, C 세 사람 또는 세 가지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고 되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런 범주형 데이터일 경우에 측정 시스템 분석 어떻게 하느냐,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우리가 선형성 바이어스 체크했던 것처럼 Variability Attribute Gauge 차트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해서 측정 결과 ABC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에 그 다음에 파트를 X에 넣고 그 다음 차트 타입을 Attribute 그래서 OK를 하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좀 여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주형 분석 결과는 일치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일치도라는 것은 표준 대비 일치도, 그 다음에 측정자가 여러 명 또는 측정 장비가 여러 개라면 측정자 간의 일치도 또는 측정 장비 간의 일치도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일치도 계산하는 개념 중에 카파 통계량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A, B, C 세 사람 간의 서로 일치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면 86%, 77%, 78%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B, C 세 사람이 실제 표준값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일치도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카파 통계량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사 나름대로 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카파 통계량 60% 또는 70% 아주 엄격하게는 80% 이상이 있을 때 이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 능력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80% 아주 약하게는 60% 이렇게 보통 60% 7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라면 조금 측정 시스템 분석 능력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반도체 관련되는 이제 그 측정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검사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웨이퍼 표면에 대한 검사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퍼에 대해서 그 2600개 사이트에서 그 인스펙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측정 결과는 01, F9, 65라는 세 가지 범주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렇게 3일 동안에 측정되고, 하루 동안 세 로드에 되고, 뭐 3번 반복 측정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준 값은 없고, 지금 로드 1, 2, 3 간의 그 로드 1, 2, 3를 일종의 그 평가자, 측정자를 보고 서로 간에 얼마큼 일치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이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ttribute case wafer.jmp라는 것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면 웨이퍼이기 때문에 웨이퍼 나타나는 XY 좌표값이 있고 사이트, 데이, 리피트, 그 다음에 측정 결과 로드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사이트는 되게 많고요. 데이 1, 2, 3 이렇게 있고 3번 반복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로드도 1, 2, 3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측정 데이터는 약 23,50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쨌든 범주행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은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Variability, Attribute Gauge, RNR, 게이지 차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측정 결과 로드 1, 2, 3를 선택하고 스탠다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X는 여기서는 Day Repeat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게 데이 사이트, 여기 데이 사이트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퀄리티 프로세스에 베리어블 쪽에 들어가서 리피트가 아니고 여기 사이트를 넣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그럼 쭉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로드 3개 간의 일치도, 카파 통계량 값인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니까 일치도가 상당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여기 게이지 애트리뷰트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Y축 일치도인데 일치도가 100%인가 하고 100% 아닌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라쏘라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 그래프의 그 영역을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많아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제가 선택한 게 여기 지금 그 일치도 100%가 아닌 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보시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가시성을 가지기 위해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로즈 컬러에 들어가서 다른 식으로, 그 다음에 로즈 마크에 대해서 마크를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마 표시를 이렇게 몇 개 선택이 됐겠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빌드 같은 걸 이용하면 이렇게 그 일치도가 100% 아닌 것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 그래프 빌드를 가서 웨이포맵 그릴 때 X, 그 다음에 Y 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마크가 바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트,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빌드에서 데이터 필트를 눌러가지고 데이나 리피트를 눌러서 우리가 측정 날짜에 따라서 또는 리피트 반복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그러니까
일치도가 100% 아닌 것이 그 패턴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져보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패턴을 가진다면, 어떤 규칙을 가진다면 우리가 일치도 100%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봐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마 오버됐지 싶은데요. 그 베리어블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 시스템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뭐 오퍼레이트, 반복 몇 번 할 건지, 장비는 특정 장비는 무엇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하는 것은 이게 약간 실험 계획법 디자인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계측기 MSA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드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라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나중에 게이지 스타디 디자이너라고 에드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에드인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점프의 상단에 에드인스 밑에 여기 게이지 스타디 디자이너라고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부품 10개, 그 다음에 뭐 사람 3명, 반복 2번에서 그 다음에 어떤 팩터에 대해서 랜덤하게 설정하고 해서 그 MS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크리에이트 워크시트를 누르면 게이지 스타디 디자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팁을 가지고 측정 결과를 입력을 해서 분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오늘 말씀 못 드린 몇 가지 것들은 여기 제 블로그에 MS에 관련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통계적 공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 측정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AI 예지 방법, 그 다음에 EMP 방법, 그 다음에 계측기의 선형성 및 편의에 대해서 점프 활용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AI 예지 방법 그리고 EMP 방법에 따른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게이지, 바이어스, 리니어리티 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나눠드린 점프 저널 파일 내지는 PDF 파일을 보시고 자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